안녕하세요. 이정철 약사입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서 평소보다 더 많이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시는 모습들인데요. 꼭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평소에 알아두시면 좋을 면역력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실제로 평소에 사용하는 것들 위주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물론 이 성분들이 모두 충분한 근거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에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개인에 따라서는 이것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가볍게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우선 비타민 D의 다양한 작용에 대한 연구는 최근 십수년간 정말 셀 수 없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면역력과 관련해서는 카텔리시딘이라고 하는 생리적 항생물질의 합성을 촉진을 시키고요. 이로 인해서 내인성 면역이 활성화되고, 그것이 우리 몸의 기생충이라든가 세균, 바이러스, 진균을 억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또한 비타민 D를 우리 몸 면역계 전반을 관장하는 총사령관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자료를 좀 보면 호흡기 감염을 자주 겪는 면역기능 저하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비타민 D를 매일 4,000 IU씩 복용시킨 결과 호흡기 감염 발생 빈도가 현저히 감소했으며 항생제 처방률도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를 하고요. 일본이나 아프리카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비타민 D의 꾸준한 섭취가 독감에 걸릴 확률을 현저히 낮춘다라는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소아들의 비타민 D의 꾸준한 섭취가 반복되는 중이염의 재발률을 무려 50%에서 17%까지 낮춘다는 보고도 있고요. 실제로 저도 약국에서 재발하는 호흡기 질환이라든가 중이염 환자분들께 기본적으로 권하는 성분이기도 한데요. 단순 감기뿐 아니라 독감, 편도염, 결핵, 자가면역질환, 천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연구가 꽤 많이 되어 있는 성분이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크랜베리, 빌베리 등 다양한 베리 종류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 블랙 엘더베리는 아마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아이 키우는 어머님들이라면 삼부컷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바로 그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죠. 이 블랙 엘더베리는 면역력을 높여주고 감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SCI급을 비롯한 다수의 연구 논문을 통해 그 효과에 대해 밝혀져 있는데, 그 작용으로는 헤마글루틴이라고 불리는 바이러스의 표면 단백질을 비활성화시켜서 각종 바이러스가 우리 세포막에 달라붙지 못하도록 하고요. 이를 통해서 세포로의 바이러스 유입이라든가 바이러스의 복제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또한 각종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증가시켜서 건강한 면역계를 활성화시킨다라고도 하고요. 저도 약국에서 자주 감기에 걸리는 아이들에게 우선적으로 권하는 성분이기도 한데요. 꼭 감기뿐만 아니라 입술 포진과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에도 다양하게 응용이 되고 있는 성분입니다. 베타글루칸은 대식세포를 비롯해 수지상세포, T세포, NK세포 등 각종 면역 관련 인자들을 활성화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인터페론 감마와 각종 인터로킨, 그리고 면역 글로불린 A 등이 증가되면서 우리 몸은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작용들로 인해서 호흡기 질환의 관리라든가 예방에 베타글루칸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꼭 이런 면역 활성화 개념뿐만 아니라 면역을 조절하는 항알러지 효과라든가 그리고 항종양 효과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가 되어 있고 응용이 되고 있는 그런 성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베타글루칸 원료 중에는 웰뮌이라는 원료가 있는데요. 이 웰뮌은 수천억 원의 연구 개발비를 투입을 해서 시험관 시험, 동물 시험뿐 아니라 다수의 인체 시험을 바탕으로 그 효과를 입증을 하고 있어요. 네이처지를 비롯해서 20여 건 이상의 세계적인 과학 저널지에 소개가 되기도 한 원료인데요. 쉽게 말해서 베타글루칸계의 에르메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폴리스는 각종 풍부한 플라보노이드로 인해서 세균, 진균, 바이러스 등 각종 미생물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도 항염증, 항종양, 면역 증강, 항산화 등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대식세포라든가 NK세포, 호중구 등을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면역 시스템에 다양하게 관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자, 여기서 하나 아쉬운 것은 경구용 프로폴리스는 사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근거 수준이 충분히 높은 임상이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염증 관리, 면역 관리, 그리고 항산화 효과 등에 있어서는 선택을 고려해 볼 만한 여러 가지 옵션 중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프로폴리스 제품 중에는 아르테필린 C를 포함한 원료가 있는데 이 물질의 항염증, 항산화, 항종양 효과에 대해서는 보다 더 많은 연구들과 다양한 근거들이 있으니 이 아르테필린 C가 들어있는 제품을 고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앞선 베타글루칸과 마찬가지로 그 원료에 따라서 그 효과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이 이 프로폴리스인 만큼 이름만 프로폴리스라고 해서 다 같다라는 생각은 꼭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연은 면역하면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미네랄 성분 중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간에게서 가장 흔한 바이러스 병원체인 리노바이러스는 감기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죠. 이와 관련해서 아연은 코 점막에서 리노바이러스의 수용체 결합을 방해하거나 리노바이러스 복제에 직접적인 억제 작용을 가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연이 결핍된 사람에게서 이와 같은 면역 기능과 관련된 체내 인자들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아연을 꾸준히 보충케 했을 때 이런 면역 인자들이 회복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아연과 상부 호흡기계에 대한 관련 자료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아연과 감기 증상의 관련성에 대해서 1360명이 포함된 15건의 연구 결과를 메타 분석한 것을 보면 아연의 적절한 보충은 감기 증상의 중증도와 지속 기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또한 적당한 수준의 아연 보충이 감기에 걸릴 확률을 줄인다고도 하고요. 사실 결핍될 일이 많지 않은 아연이지만 요즘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이라든가 식습관, 그리고 커피나 음주 문화, 스트레스 등을 고려를 해보면 그래도 적정한 수준의 아연 보충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에키나시아는 북미를 원산지로 하는 허브 식물이에요. 항바이러스 효과를 지닌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외부 침입자인 병균과 맞서 싸우는 단핵고라든가 대직세포 등을 활성화시키거나 또는 바이러스의 표면 단백질의 변형을 유도를 해서 이 바이러스가 세포막의 수용체에 달라붙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그 기능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에키나시아 성분과 관련해서 영국 왕립 런던 통합의학병원 피터 피셔 박사팀을 비롯해 체코, 스위스, 독일의 다기관 연구팀이 참여한 임상시험의 흥미로운 내용을 좀 보면 에키나시아 베이스의 핫 드링크의 인플루엔자 증상 개선 효과는 우리가 독감에 걸렸을 때 사용하는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에 버금가는 수준을 보였다라고도 합니다. 물론 에키나시아의 확실한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회의적인 시각이 분명 존재를 하지만 감기의 치료 기간을 단축시키거나 그 증상을 완화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감기라든가 상기도 감염의 재발을 감소시키는 데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앞으로 평소에 건강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